2021학년도 수능 특강 과학기술 1번 지문도 좀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볼 건데, 수특 과학은 특히 이야기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기출보다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짜잘짜잘한 것들을 많이 건드려가지고 큰 그림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뭐 이런 녀석들도 차근차근 읽어주면 다 답은 나옵니다. 일단 지문은 뭐 그렇게 길진 않고,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왔고 네모 하나 나왔고 앞에 A로 괄호가 하나 나왔죠. 그럼 일단 A 괄호에서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 네모에서 문제가 하나 나올 거고, 그림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미 세 개가 나오겠네요. 이 정도는 예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은 어디예요? 2문단이랑 3문단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긴 건 3문단이죠. 3문단은 그림과 관련이 없다고 하긴 뭐하지만은 이 그림이라는 말이 안 나왔고, 그리고 4문단에서 그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문단에서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거고, 3문단에서 최소한 문제가 하나에서 두 개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평가원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이 네모 지금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이 네모 처진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 이것이 이 지금 자세하게 숫자가 나온 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여기에서 한 문제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쓱 볼 텐데, 1번이 A를, 근데 왜 이런 문제를 A라고 범위를 줬을까? 원래 이런 문제는 A라고 범위를 안 주고 그냥 주죠. 그러니까 뒷부분을 읽는 과정에서 답을 기록한 거, A를 읽고 할 수 있는 질문이랑 그에 대한 답을 뒤에서 찾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를 꼬아놨기 때문에 A라고 처음에 범위를 줬네요. 그러니까 A에서 바로 답이 안 나오고 뒤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로 괄호를 쳐놓은 것은 사실은 그냥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A를 통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가부터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리고 읽고 이해한 내용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로라의 원리를 보기랑 비교해서 설명하고, 그거랑 뭐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가 하나 있고,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가 하나 있고, 3번이랑 4번이 어렵겠네요. 지문을 먼저 읽어봅시다. 잠깐. 목에 가래가 껴가지고 안경도 좀 쓰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할게요. 일단 1문단부터 읽어봅시다. 저는 이제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갈 테지만은,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슥 본 문제가 있으니까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에서 질문하기 부분을 여기에서 보면서 질문하기 부분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문단 같은 경우에는 항상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서론 부분이라 그랬죠. 꼼꼼하게 읽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제시해 주는 것을 파악을 할 겁니다.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현상 중에 하나는 오로라. 오로라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 오로라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신의 이름을 딴 건데,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난다고 하여 극광, 극광도 오로라의 같은 말이죠. 오로라랑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붉은 빛으로 빛난다고 하여 적기라고도 불렀다. 오로라를 지금 세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좀 끊어볼게요.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다양한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라고. 태양에서 입자가 방출, 지구의 대기로 진입, 지구의 공기 입자와 충돌,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빛. 이렇게 네 가지의 과정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현상은 태양의 활동, 자기폭풍, 지구 주변 자기장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1문단에선 이야기가 안 나왔죠. 여기 끄는 곳은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태양의 활동, 자기폭풍, 그리고 지구 주변 자기장이라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 두 개도 이렇게 없앨게요. 이게 오로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래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새로 등장한 녀석들인데 1문단에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이 세 가지가 한 문단에 전부 다 뭉쳐 있을 리는 없죠.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문단들을 봤는데 마침 총 세 문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태양의 활동, 자기폭풍, 지구 주변 자기장이라는 단어들부터 일단 찾아볼 텐데, 태양부터 찾으면은 여기 있고요. 자기폭풍을 찾을게요. 자기폭풍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지구 주변 자기장, 자기장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지구 주변 자기장에 대한 정보를 오로라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언급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까지 봐주시면 지구 자기장 및 지구 자기장의 강도 및 지구 자기극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좀 이상하게 치는데 그냥 이렇게 칠게요. 그래서 아마 이 세 녀석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범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 지문 내용 뭐 적당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적당히 봐도 뭐 문제 보면서 정보 찾아가지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까지 이제 판단이 되면 바로 문제로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더 읽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읽어볼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지문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전혀 모르는 거죠. 이거 처음 봤어 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읽어줘야겠죠. 이 문단 가겠습니다. 오로라를 일으키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태양풍이라는 입자들인데 태양풍이라는 녀석들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태양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는 기체 입자들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로 분리되지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지만 양이온과 전자의 양이 같아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상태 같아서 이 둘이 같으면 플라스마 상태가 된다네요. 보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있죠. 태양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는 기체 입자는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이온과 전자의 양이 같지 않으면 플라스마 상태가 아닐 것이다 라는 정보도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 없이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되어야 돼요. 이 플라스마 입자들은 플라스마가 뭐라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을 때죠. 태양의 대기에서 이 플라스마들이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대량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게 바로 태양풍이다. 태양의 표면에서 태양의 대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플라스마 입자들이 대량으로 방출이 된대요. 그리고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풍의 대부분은 지구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일부는 지구의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력선을 따라 움직인다. 살짝 보시면 여기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이 그림과. 그런데 수백 EV, 이 뭐지? 이걸 뭐라 그러죠? 이런 단위에 대한 설명은 나오자마자 바로 읽어주셔야 돼요. 전자볼트. 뭐 전자가 진공 가운데 1부터 뭐시기 하는데 그냥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백 EV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자기폭풍에 의해서 수 킬로 EV의 고에너지로 가속이, 이 킬로가 1000배인가 1024배인가 뭐 그러죠. 1000배인가 뭐 아무튼 간에 엄청 늘어난다. 지구 근처에서, 정확히 말하면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은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 가속된 태양풍 중의 일부는 자기력선을 따라서 지구의 양자기극 부근으로 쏟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러한 지금 이 녀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닌가? 뭐 아니면 말고 아무튼 간에 자기력선을 따라서 쭉 읽어볼게요. 자기력선을 따라 하강한 입자들, 여기 이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단어들을 가지고 되게 구체적인 정보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사실 쭉 보면서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는 상태가 가장 좋기는 한데, 만약에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은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연습하는 방법은 계속 반복해서 읽는 수밖에 없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러한 것에, 영어 지문이랑 똑같아요. 영어 지문도 문장 구조라든가 단어들을 이해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죠. 이 국어 지문도 그런데 영어 지문과 같은데 영어 지문보다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복해서 읽어주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주고, 이해하고, 잘 이해 안 되는 문장은 반복해서 이해를 해주면서 앞뒤 문맥들을 잘 파악을 해주는 식으로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 폭풍도, 근데 자기 폭풍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태양의 활동에 대한 정보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기 폭풍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딱히 안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것도 낮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였던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고 불리는 이 자기 폭풍에 의해서 고에너지로 가속이 되고, 이 녀석들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지구의 양자기극이라고 하면은 이 북극과 남극, 이 자기장이 극이 끝이잖아요. 뭐 끝부분? 양 끝부분이 여기는 아니겠죠. 지구가 아니니까, 이거는 우주 공간이니까. 양 끝부분인 여기와 여기에 쏟아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서 더 구체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쏟아지면서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그래서 자기력선을 따라서 하강한 입자들, 뭐예요? 자기력선을, 여기 이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기력선을 따라 이렇게 지금 하강을 한 겁니다. 이 녀석들이 고도 100에서 500km 상공에서 대기와 충돌하면서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만든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들을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 그러니까 이 지금 가속화된 이 입자들은 질소나 산소를 변화시켰죠. 두 가지로 이온화하는 동시에 들뜬 상태로. 이 들뜬 상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이 들뜬 상태의 기체들은 바닥 상태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무엇을 해요? 빛 방출인데 이것은 에너지래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그 에너지는 빛으로 방출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하는데라는 말은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가 에너지 고하가 확실하다는 거죠. 들뜬 상태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짧아진대요. 그래서 이 체크했던 질소가 먼저 나왔고 산소가 여기 나오는데 이 질소 분자는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3.914 이 A 뭐죠? 옹스트롬도 파장 길이라네요. 얘가 3914 질소 들뜬 상태의 질소는 바닥 상태로 가며 3914 아니면 4278에 뭐 자색광 청색광을 방출한다 그러네요. 한편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방출된 전자는 에너지가 적어서 뭐야 이거? 태양풍이 질소 이온을 만들 때 이게 이온화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이 이온화를 시켰을 때 전자가 또 방출이 됐는데 이 방출된 전자는 이온화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 위에서 봤을 때 이 플라스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방출된 태양풍이 플라스마는 뭐예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의 수가 동일한 녀석인데 이온화를 한다는 말은 아마 앞에 있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질소나 뭐 산소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질소를 이온화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마에서 양이온을 갖다가 썼을 것 같죠? 이렇게 이거를 갖다 썼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뭐 양이온을 갖다 쓰고 이제 플라스마에서 전자가 따로 남아가지고 이 녀석도 뭐 방출이 됐대요. 그런데 양이온이 에너지가 높고 전자는 에너지가 낮아. 그래서 다른 녀석을 시키게 하지는 못해요. 이온화시키지는 못해요. 대신에 이 녀석들은 산소 원자를 들뜨게 할 수 있어요. 들뜬다는 것은 뭐예요? 바닥 상태로 가며 들뜬 상태와 바닥 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짧아지는 겁니다. 어이구. 그래서 이 질소를 먼저 해놓고 나서 짜갈이 남은 전자는 산소 원자를 들뜨게 했고요. 이 들뜬 산소 원자는 웃긴 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는데 들뜬 상태 이 중간에 준안정 상태라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준안정 상태로 전이를 하고, 질소랑 좀 다르죠. 질소는 한 방에 바닥으로 갔는데,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들뜬 산소가 준안정 상태로 전이를 하면서 5577의 녹색광을 방출하는데, 이건 파장이 앞에 요 녀석들보다는 3914랑 4278보다는 길죠. 길다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면서 6300의 적색광을 뭐 방출하는데, 옹스트롬, 이건 이 뭐라고 하죠? 옹스트롬이라는 단어는 뺄게요. 6300의 적색광을 방출하는데 6300이라는 것은 긴 거니까 더 에너지가 적은 거죠. 에너지 차이가 적어야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질소 분자가 에너지 차이가 크고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갈 때, 그리고 산소 원자가 들뜬 상태, 준안정 상태, 그리고 바닥 상태 각각 전이가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낮아서 파장이 더 긴 빛을 방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이게 이해가 됐니? 이렇게 분자나 원자가 저절로 바닥 상태, 저절로 하는 거래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플라즈마가 시키는 거가 아닌가? 플라즈마는 들뜬 상태로 만드는 거에서 역할이 끝나는 것 같네요. 그 상태에서는 알아서 바닥 상태로 전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방출하는 것은 복사 붕괴의 하나이다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크를 좀 지우면은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복사 붕괴가 뭐예요? 복사 붕괴는 뭐예요? 들뜬에서 바닥 가면서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는 게 복사 붕괴래요. 복사 붕괴 하나라고 했지만 복사 붕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산소가 들뜨고 그 다음에 준안정 상태라 그랬나요? 들뜬, 준안정, 바닥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리고 녹색광, 적색광을 방출하고요. 그래서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걸리는 시간은 녹색광을 방출하는 첫 번째 과정 뭐예요? 들뜬에서 준안정으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정이 들뜬에서 준안정으로 전이하며 5577 옹스트롬의 녹색광을 방출하는 게 첫 번째 과정. 이게 0.74초고 적색광을 방출하는 두 번째 과정. 이건 뭐죠? 준안정에서 바닥 상태로 가는 거죠? 이게 110초래요. 엄청 차이가 크네? 그쵸? 그런데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경우 들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며, 체크를 할게요. 빛의 방출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대기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입자들 간의 충돌이 증가하므로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다. 이게 에너지 방출인데 이 들뜬 에너지가 바닥 상태의 에너지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건데, 이 방출이 되기 전에 빛 에너지로 방출이 돼야 되는데 원자라고 해야 되나요? 입자들끼리 충돌해 버리면은 이 충돌하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돼 버리기 때문에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뭔 소리야 생각을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 지금 무슨 지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오로라죠. 오로라가 뭔지는 알죠. 빛이 하늘에 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빛이. 그런데 지금 입자들끼리 충돌하면 빛이 방출이 안 된대. 그럼 오로라가 안 생기겠네? 그쵸?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따라서 복사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선 당연히 대기의 밀도가 매우 낮아야 되고, 대기의 밀도가 낮아야 오로라가 생길 수 있겠죠.
녹색의 오로라는 고도 100에서 250km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 적색의 오로라가 대기가 희박한 250km 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두 번째 복사분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 왜? 왜? 시간이 길면 충돌 가능성 역시도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음 문단을 보면 이제 오로라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자기 폭풍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이게 자기 폭풍인가? 복사분계인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폭풍은 여기에서 살짝 언급되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유도해주는 것으로 끝난 건가 싶네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 주변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로라는 극지방보다 위도 60도에서 80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라는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도라는 것은 경도와 위도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죠. 절대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극지방보다, 극은 뭐예요? 남극과 북극이죠. 극지방보다 위도 60도에서 80도라니까 남극과 북극보다는 더 아래에 있다는 의미니까 위도라는 것은 위아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양옆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도 60도, 80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구 자기장의 강도 및 지구 자기극과 관련이 있대요. 자기장의 강도와 자기극. 그림에서 A와 B는 자기력 선이라는 거네요. 이게 뭔진 저도 몰라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기장이 움직이는 뭐 방향 아니면 선인 것 같네요. 바깥쪽에 있는 것일수록 자기장이 약하대요. 이게 세고요. 자기력선의 자기장이 강할수록 고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들을 끌어올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더 고에너지의 태양풍 입자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 A는 B에 비해 고에너지의 입자들을 끌어올 수 있고, 만약 에너지가 약한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오면 어떻게 돼요? 더 약한 B를 따라 이동하면서 이 선 이어진 것을 보니까 더 위에 있죠. 이게 D예요. 위에 있는 게 D고 아래에 있는 게 C죠.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가 강한 태양풍 입자는 자기력선 A에 끌려 위도가 낮은 C 지역에서 보다 강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지구의 자기극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상의 북극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북극점보다 아래에 자기극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아래의 위도에서 생기는 거겠죠. 뭐 그래서 조선왕족실록 뭐 어쩌고 저쩌고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는데,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저는 일단 이 2문단이랑 3문단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일단 설명하면서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됐을지는 모르겠네. 실제로 어차피 이건 연계 교재고, 실제로 수능에서 만약에 수능이나 뭐 평가원 시험에서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들이 아니라 개념이잖아요. 어떤 개념들이 나왔어요? 태양풍이라는 녀석이 뭐 어쩌고, 플라스마 어쩌고, 태양풍 그리고 플라스마라는 녀석들이 어떤 녀석인지를 알게 됐을 거고, 자기폭풍이라는 녀석이 태양풍을 어떻게 해주는지도
어떻게 뭐 고에너지로 가속을 해주는지 어떻게라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뭐 태양풍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에 대해서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복사분계라는 개념이 나왔을 거고, 지금 복사분계라는 개념이 제일 크죠. 복사분계가 뭐예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걸 빛의 형태로. 그런데 이 에너지 방출은 입자들끼리 충돌하게 되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사실은 일어나는데 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저기 모르죠. 근데 충돌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빛이라는 형태로 방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복사분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자기극이 북극이나 남극에 딱 위치하지는 않는다 라는, 북극점과 일치하지 않는, 남극은 왜 이야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북극만 자기극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읽으면서도 뭐 여러분도 들으면서도 느꼈겠지만은 친절하지 않은 지문이죠. 하지만 친절하지 않은 지문도 읽어봐야 친절한 지문을 더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요거는 이제 일시정지를 하고 이거 지금 체크해 놨던 거 다 지우고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슬쩍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에서 답이 정확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A를 보면서 일단 질문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지는 판단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찾은 답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도 그냥 단순히 사실 내용 일치 혹은 거기서 조금 더 추론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은 굳이 강의로 풀어줄 것까지는 필요 없어 보여요. 1번이랑 2번은 냅두고 3번이랑 4번을 풀겠습니다. 자, 3번부터 볼게요. 지문을 다시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지금 지문 설명하면서 머리에 있는 걸로 전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책 펴놓고 지문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브라운관은 전자빔의 작용을 통해 영상을 나타내는 특수한 진공관이다. 전자총에서 가속된 전자빔은 형광면에 발라놓은 형광물질과 충돌하여 형광물질을 들뜬 상태로 만든다. 들뜬 상태. 들뜬 상태의 형광물질은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하게 된다라고 했죠. 자, 봅시다. 이 전자총이라는 녀석이 브라운관의 일부인 것 같죠. 그래서 풀어보면 지금 점심시간인 것 같네. 이거 풀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겠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일단 봅시다. 전자빔. 자, 전자빔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전자총에서 가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형광물질을 들뜬 상태로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봤던 그거랑 똑같죠. 위에 잠깐 가볼까요? 아니구나. 굳이 가볼 필요가 없지. 왜냐면 나도 책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매칭을 시킬게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문제 못 풀었거나 틀렸어도 바로 이제 하면서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지문에서는 이 전자빔이라는 녀석이 태양풍에 해당하고, 전자총에서 가속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지구장회장의 꼬리 부분에서
이 문단 마지막 보면 서브스톰이라는 자기 폭풍에 의해서 고에너지로 가속이 된다 그랬죠. 전자총이라는 녀석은 자기 폭풍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충돌이죠. 그리고 충돌되는 형광물질은 지문에서는 대기에 해당합니다. 3문단 처음을 보면은. 그리고 들뜬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했던 지문에서 이야기했던 질소와 산소가 되는데 요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들뜬 상태에서 이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자, 오로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며 빛을 방출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로라가 되는 거죠. 오로라는 니은에 대응이 됩니다. 서브스톰, 여기가 서브스톰이었죠. 오로라를 만드는 입자를 가속시킨다는 점에서 리을 뭐예요? 전자총과 같은 역할을 하죠. 3번, 오로라가 이렇게 일어나는 대기 환경은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귿, 디귿은 뭐예요? 진공관. 그런데 이게 진공관이라는 단어가 이 말하고 같은가? 진공관이라는 이게 지금 3번을 답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애매하죠.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4번, 5번. 그러니까 이 진공관 일단 4번, 5번부터 합시다. 자, 태양풍의 입자들은 다른 물질을 들뜬 상태로 만든다는 점에서 기억과 같은 역할을 한다. 태양풍, 전자빔, 기억 맞고요. 5번, 질소 분자들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되면 빛을 방출한다는 점에서 미음, 어, 그렇죠?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면 빛을 방출하는 형광물질이랑 들뜬 상태가 돼서 바닥 상태로 전이되면 빛을 방출하는 질소나 산소랑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이꼬를 쳐놨었죠.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한다. 오 해가지고 3번이 답인데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진공관이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공관 안에는 기체 입자가 없는 건가요? 내가 방금 전에 생각한 것으로 봐서는 진공관 안에는 기체 입자가 없는 게 아니라 진공관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답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체가 없는 게 아니라 중력이 없는 것이 진공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 답 아마 그래서 답일 것 같은데 깨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네. 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구나. 아무튼 3이 답인데, 그러니까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보네요.
음, 오로라가 일어나는 것은 태양풍이 기체 입자들을 들뜬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브라운관에서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자빔이 형광물질과 충돌을 해야 되기 해서 들뜬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빔이 도중에 충돌할 기체 입자를 없애서 이게 진공 상태라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뭐 이게 정확한 원리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과학 지문을 그렇게 막 뭐 몰라. 그냥 이거는 아마 이렇게 답을 봤어도 나는 다음에 풀어도 1, 2하고 3 좀 애매한데 하고 4, 5까지 판별을 하고 나서 3이 답인가 보다 하고 3의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아요. 뭐 잘 못하는 건 잘 못한다 그래야지. 자, 그리고 어,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번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 어땠어요? 산소 원자의 복사 붕괴는 어떻게 됐죠? 들뜬 상태에서 뭐였죠? 중간 상태였나요? 거기에서 바닥 상태였죠. 지문을 좀 펴볼게요. 아, 준안정 상태네요. 아이고. 그리고 들뜬에서 준안정으로 전이하며 녹색광, 그리고 적색광, 그리고 0.74초, 그리고 110초라고 했나? 110초죠. 이 1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는 게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쵸? 인위적인 건 뭐예요? 태양광이 기체 입자와 부딪히며 들뜬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인위적인 거고, 이것도 인위적인 거라고 말하긴 뭐하죠? 이것도 자연적인 거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하는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에너지 방출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하는 게 맞고요. 3번, 원자가 준안정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맞죠? 어떠한 상태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아래의 상태로 전이 되는 과정에서 빛이 방출되는 거지, 일정한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 거기에서 빛이 방출되지는 않겠죠? 4번. 두 번에 걸쳐 일어나며 첫 번째 붕괴에 걸린 시간에 따라 두 번째 붕괴 시간도 달라진다라는 정보는 없었어요. 첫 번째 붕괴? 두 번째 붕괴? 지문을 좀 볼게요. 그렇죠.
이 첫 번째 복사분계 시간과 두 번째 복사분계 시간에 이게 들뜬에서 준안정으로 가는 게 첫 번째, 준안정에서 바닥으로 가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이 걸리는 시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요. 4번이 답. 5번. 들뜬 상태에서 준안정 상태로 전이할 때는 준안정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짧은 파장의 빛을 보인다 그랬죠. 이게 더 짧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 이렇게 해서 두 개 풀어봤습니다. 이 3번 문제. 이 설명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막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뭉뚱그려서 넘어가긴 했는데 일단 설명은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오로라가 일어나는 대기 환경은 기체 입자의 수가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디귿에 대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체 입자가 적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대기의 밀도가 낮아야 한다. 이거는 이거 봐도 기체 입자의 수가 그러니까 이 진공관이 의미하는 게 어쨌든 간에 기체 입자의 수가 아예 없으면 안 되고 존재는 해야 되고 그 녀석들이 들떠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진공관이라는 녀석은 사실은 이 대기 환경과 진공관이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브라운관의 원리는 브라운관 안에 있는 입자들이 대기 입자들이 산소, 질소 이런 입자들이 들뜬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형광물질이 들뜬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광물질 대기라는 것인데 진공관이 만약에 대기랑 똑같다면 형광물질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굳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형광물질이랑 대기랑 같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아마 이 형광면이 정확히 말하면은 요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대기 상태는 형광면과 대응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는 볼 때마다 좀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좋은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은 될 것 같네요. 지문 설명 위주로 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거 한 번에 스르륵 스르륵 다 보고 이해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엄청 좀 빡센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좋은 팁은 내가 만약에 이러한 대기, 뭐 자기장, 우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데 지문이 정말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그 지문을 일단 무시하고 다른 것부터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다른 것부터 푸는 게 사실은 이 지문을 여태까지 거의 5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강의한 거 듣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